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5월 27일이고 토요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이고 그렇네요. 자,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를 하나 골랐어요. 자, 보잉의 T7A, 미국의 훈련기 사업이죠. 이것도 상당히 큰 부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T50하고 또 그거랑 상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우리가 아주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지금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느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있길래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그래서 이게 GAO 보고서인데 GAO 보고서 미국 감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다른 사안으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 그거 이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잘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냥 훌륭한 보고서의 한 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접한 것은 디펜스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제목이 좀 자극적이고 5월 25일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엊그제. 자, 미국 감사원 보고서가 말씀드린 보잉의 T7 일정 연기 문제를 그냥 아주 강하게 비판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던데 제가 읽어보니까 공군과 미국 보잉의 관계가 아주 아슬아슬하다. 살얼음판이다.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분위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보고서가 제법 길어요. 한 3, 40페이지 됩니다. 그 결론이 관계가 아슬아슬하다. 깨질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아니면 보잉이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다. 많은 문제가 보잉에 있거든요, 지금. 계약을 해준 거는 미 공군이지만. 그래서 보잉이 과연 그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보잉은 지난 20, 30년간 해온 방식 그대로 하려고 해요. F-35 방식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데 미 공군은 아니다. 지금 과거의 방식은 아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다.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미 공군 장관의 발언의 수위가 아주 강해지고 또 공군 참모총장이 지금 3군 참모총장으로 영전할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즉 이 공군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공군의 모델을 미군 전군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지지가 있기 때문에 발언이 강해지고 혁신적인 실행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그 보고서 초안이고 제목이고 이거 다 민간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더 추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이 제목을 넣으시면은 찾을 수 있어요, 금방. 자, 감사를 진행한 기간은 작년 8월에서 금년 5월이니까 바로 얼마 안 됐어요. 보고서가 나온 날짜도 5월 18일이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자, 이 보고서는 국방부의 검토를 한번 받았고 전반적으로는 기술적인 부분 정보를 조금 추가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반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게 보고서에 적혀 있고요. 의회 관련된 소위 위원회에 국방위 같은 데를 말하겠죠. 여기 보내고 수신인이 국방장관, 공군장관, DCMA라고 해서 이제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계약 관리를 하는 기관이에요. 거기 장 앞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의 마무리는 이제 해당 이 일을 맡고 있는 총책임자가 공군 장관이기 때문에 공군 장관에 대한 권고 이런 걸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 대부분 아시겠지만 보잉 T7A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 9월 28일에 선정이 됐고 그때 이제 반값에 내서 됐죠. 우리의 이제 TA50이죠. 그것은 로키드 마틴의 브랜드로 갔어요. 그건 다른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외국 업체가 생산을 하더라도 그 주 계약자는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엮여서 같이 가게 돼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잉 T7A의 대안으로서 만약 T50이 고민이 다시 재고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만은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로키드 마틴의 기체로 이제 들어가겠죠.
자, 미 공군 훈련기 사업이고, 이거는 전체 계약을 하고, 우리 지난번 폴란드 계약할 때도 그렇죠. 전체 계약을 하고,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얼개에 대해서, 그 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부 계약을 계속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제기 계약하고, 그 다음 뭐, 실험기 계약. 이 시제기 2대 만들었고, 시험기를 5개 지금, 5대 제작 중이죠. 그거는 미군으로 보내서 미군 조종사들이 타보고 이제 실험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또 그 추가적인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개선 사항 같은 거 반영해서 또 구매 계약은 또 따로 체결하고 이런 게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체 큰 얼개 초기 계약에는 최대 470세대를 살 수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 120대. 이거는 저기 APT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즉 그 조종사 훈련기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 상에 정확하겠죠. 공군의 계획은 346대의 기체와 46대 시뮬레이터를 산다. 이게 이제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 계약할 때는 2024년 배치 계획이 나왔는데, 저도 몇 번 다뤘습니다. 지금 최신 거, 지난 1월 달에, 금년 초반에 나온 게 언제냐, 배치가 생산이 시작되는 것이, 뭐 배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2027년 전반기로 되어 있어요, 초반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지금 이제 늦어진 거죠. 그래서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잉의 이제 자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쉽게 이야기하면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스케줄부터 볼게요.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계약 당시의 계획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사실은 F-35와 관련해서도 사용되고, 그 외에 미국 무기 체계의 도입에도 사용되는 단어들이니까 좀 익숙해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025년도 정도에 뭐냐면 대량 생산 결정, 2025년 9월 달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마일스톤 C예요. 그래서 지금 F-35 문제를 지적할 때 계속 지적이 되는 것이, 저 마일스톤 C를 못 받았잖아요, 아직. 기체가 계속 개발 중인 기체예요. 개발 중인 기체. 그래서 F-35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2029년 이후로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5년 이후의 일이니까. 자, 그 마일스톤 C가 2025년 9월로 돼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초기 작전 능력 검정. 이게 이제 2026년 3월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계약 당시는 그랬고, 지금 가장 최근의 계획은 27년 초에 마일스톤 C하고 IOC가 2개 붙어버렸어요. 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스케줄이 계속 밀리니까 얘가 2개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늦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보고서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 계획이 너무 낙관적이다. 모든 이때까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미 이제 딜레이가 된 건데, 앞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갑자기 없어져야 돼요. 이 계획대로 되려면. 그래서 이 계획은 너무나 위험 감수를 많이 해야 되는 계획이니까 재고해라. 이런 권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따박따박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자, 이 공군의 조달 계획이에요. 공군의 조달 계획인데,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350대 산다고 그랬죠. 저거는 이제 훈련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밑에 거는 시뮬레이터 46대 사는 거, 조달 계획이에요. 앞에 보면 2016년에 2대는 시제기 만든 거고, 계약할 때. 그 다음 5대는 이제 본격적인 시험기고, 그 다음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지금은 어찌 됐습니까? 27년으로 밀린 거죠, 지금 이게. 27년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이제 늦춰졌으니까 이 그래프가 저 뒤로 가겠죠. 자, 기술적인 문제 좀 언급해 볼게요.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길어지니까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 사출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줬어요. 이때까지 보면은 미국 관련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 보고서가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은, 지금 미군의 요구 조건이 바뀌었어요. 안전성에 관한 부분이. 과거에는 사출을 하는 경우에 치명적 부상이 5% 이하가 되어야 된다 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5% 이하는 맞는데 경미한 부상도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보기 하나의 또 새롭게 미국이 높은 기술은 아닌데 미국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캐노피를 이제 보통은 이제 사출이 되기 전에 캐노피가 벗겨지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소형기나 훈련기 같이 좀 저렴한 기체들은 캐노피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떨어뜨리려면 또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일반화된 기술이죠. 전투기에서는. 이거는 저 위에 오른쪽 제가 빨간 동그라미, 그 캐노피 상단 부분에 이렇게 선이 돼 있죠. 이게 도폭선이라고 그래서 안에 화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폭발을 해요. 이제 화약이 폭발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요.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 나가면서 그리고 그 공간으로 이제 사출이 되는 거예요. 옛날 기술이고 저렴한 기술인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은 많이 안 해본 기술인 것 같아요. 단가는 저렴한데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깨질 때 어떻게 깨져야 되며, 깨지는 폭발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폭발력이 처음에 너무 셌다. 폭발에 의해서 조종사가 얼굴하고 목에 부상을 입을 수가 있다. 그리고 폭발에 도폭선이 배치된 면적, 깨진 유리 조각이 또 어떤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자꾸 하면서 시간이 길어졌다.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는 훨씬 더 많이 뭐랄까 실험을 해야 된다. 이게 지상에서 하는 실험이죠. 슬레더 실험이라는 거, 샥 끌고 가면서 하는 거. 그걸 한번 하는데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미군 쪽에서, 군에서 이야기하는 한 7번 정도 더 해야 된다. 3번 정도 추가 비용은 우리가 냈는데 4번 그것은 그쪽에서 해라. 한 번 하는데 몇십억이에요, 보니까. 자, 그런 데서 의견 부릴지도 있고. 자,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낙하산이 너무 빨리 펼쳐져서 감속이 너무 세게 된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미군이 체격에 따른 폭을 넓혔잖아요. 그래서 조종사들을 더 많이, 이제 왜냐면 조종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덩치가 좀 작은 사람도, 예전 같았으면 조종사가 안 됐을 사람도 조종사가 될 수 있게, 큰 쪽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요인들도 있는 것으로 여러 보도들에서도 나오고 있죠. 자, 그 사출이란다, 저기 비상 탈출 방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다. 이 실험 몇 번 하면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큰 이슈긴 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게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이 미군에서 5대 정도 시제기를 만들어서 미군이 타보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탑승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조종사들한테. 안전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슈가 큰 이슈긴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전체적으로 다 연기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비행기 소프트웨어 개선, 비행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겠죠. 요즘은 다 전자식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종사가 의사 표명을 하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비행기가 맞춰주는 거죠. 우리 자동차로 치면 요새 다 전자식, 뭐라고 할까, 트로틀이죠. 유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오토바이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서 기계적으로 조종했는데, 지금은 감으면 그 감는 정도를 모터가 인식이 해서 모터가 이제 연료를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비행기는 그게 뭐 이게 플라이 바이 와이어 그런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게 일반화된 건데, 이게 새로운 기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적을 받았잖아요. 고바듬각 상황에서 기체가 불안정해진다는 부분. 이거 확인을 해준 거예요.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도 이해하기 좋게 돼 있어요. 그 고바듬각이 뭐냐 도대체. 이 설명이 잘 해놨거든요. 비행기가 갑자기 고도를 확 높이거나, 아니면 방향을 탁 틀어서 하늘로 가거나, 아니면 탁 낮춰서 땅으로 갈 때, 기존의 방향하고 바람의 날개의 각도하고 바람이 오는 각이 커져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게 고바듬각 상황이에요. 고기를 숙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기체를 흐르는 공기의 흐름에 이상이 있으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진다. 즉, 그 말은 이게 잘못하면 추락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개선이 있었는데 주로 저속에서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예 실험을 안 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어요, 지금.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업계는 뭐라고 그러느냐? 업계나 또 이 개발의 책임을 맡고 있는 미 공군에서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개발이 잘 되는 게 이게. 그 팀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다. 비행 소프트웨어만 개선하면 된다. 근데 거기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업계는 즉 보잉은 한 2번 정도, 2-3번 정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면 해소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 공군에서는 아니야. 이전의 개발 방식을 봤을 때 개발 전례를 우리가 경험을 해보건데 이거는 한 7, 8번 정도는 더 업데이트를 해야 돼. 그럼 그게 다 시간이거든요. 그럼 거기도 의견 불일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지금 힘겨루기가 있는 거죠. 힘겨루기가. 보잉이 왜 힘겨루기를 하느냐? 제가 F-35 말씀도 드리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컸거든요. 결국에는 공군이 졌단 말이에요. 이번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런 거죠.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실험을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게 왜냐하면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과정을 생략하고 개발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주장해서 설계도만 가지고 이 사업을 따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 근본을 흔드는 지금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는 업계 사람도 만나보고 공군 사람도 만나보고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 만나봐요. 그래서 그 의견은 이런 이제 윙락이라고 그러죠. 윙락 날개가 다 고정된다 해서 그냥 반응을 안 한다는 건데 이 현상은 윈드 터널 시험이나 컴퓨터 모델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건 비행기를 실제 띄워봐야 된다 하더래. 근데 지금 많은 것들이 생략되고 개발됐다. 그래 자세한 내용의 언급은 없지만 그래서 이게 의구심이 서물서물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캐치 못했어? 네. 너희가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그러더니 빠뜨린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자들은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해결 가능하며 기체 재설계 안 해도 될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인용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대해서 진실은 아마 업계도 알고 있고 공군 측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예. 자, 여기서에 대해서 캔달이 며칠 전에 한 말이 있어요. 23일이니까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목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부족하게. 디지털 엔지니어링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내용 고받은 가격에서 윙락 발생하는 거 엔지니어링이 너무 고평가됐다. 물론 도움이 된다. 이 기사의 내용을 쭉 보면 도움이 돼요. 한 20% 정도 도움이 돼. 데이터 처리가 빨라지는 부분이 있다. 예, 사람이 취합해서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새로운 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실험을 해봐야 된다. 예? 예. 네가 안 해본 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으로 다 해결되지가 않는다. 실제 띄워봐야 된다.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요. 그러면서 각각 기체를 언급합니다. 예, 말씀드렸죠. 새로운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실제 실험을 해봐야 된다. 이 보고서 나오고 하루 이틀 있다 한 말이에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주말 지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F-35 초기 개발할 때도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조달 담당자로서 국방부에서. 그때 이미 그런 이야기 나왔다. F-35 개발할 때도. 이 말은 근데 결과가 지금 뭐냐? 어떻게 있느냐? 끝도 없이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게 됐다. 새로 개발하면 앞에 거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다. 그럼 다 돈이 엄청나게 들거나 아니면 다 작전 분량 만들고 작전 투입 못 시키 전투 투입이 안 되는 기체가 되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7도 유사하다. 이건 더 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절반 가격에 들어갔죠. 설계도만 가지고 몇 년 만에 배치하겠다 했죠. 그들의 경쟁자들은 이미 기체가 있어가지고 모든 게 검증된 기체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쉽게 짐작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을 읽다 보니까 과거 캔달이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건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기사 보세요. 2012년 12월이에요. 10년 넘었어요. 자,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금 공군 장관에 올라와 있고
임무를 잘 수행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공군 참모총장이 지금 상군 참모총장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과거 존 맥케인이 F-35 프로그램에 대해서 스캔들이다, 스캔들이자 큰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옛날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기 이것은 미국 내에서 F-35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있는 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힘겨루기에서 눌려서 그랬던 거고, 이번에 그것을 돌파할 기회로 보고 있다. 그것이 미국의 향후 운명과도 상관이 있다.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은 1등이 아니라 2등이 되면은 2등의 자리에 머물 수 없는 나라 구조예요. 5등 이하, 10등 이하로 밀려나갈 수 있는 구도예요. 패권국의 지위를 잃으면은 급전 직하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 거하고 다 맥락이 다 있다. 예. 그래서 그는 F-35 생산 움직임은 무기 획득의 나쁜 사례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 맥케인의 언급과 일치를 하고 있고,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보고서가 지금 미 감사원 보고서가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게 F-35랑 똑같아요. 뭐냐? 위에는 시퀀셜 스케줄이, 즉 일반적인 거예요. 각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우리 보통 저렇죠. 1학년 마치고 2학년 가고 2학년 마치고 3학년 가죠. 아주 독특한 경우에 월반을 하거나 낙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일반 논리죠. 무기 개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T7A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영어로 좀 어려운데 concurrent,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오버래핑 되고 있다. 개발과 실험, 테스팅. 자, 개발과 실험과 생산이 막 중복 섞이고 있다. 왜? 뒤로 더 이상 밀리기가 싫으니까. F-35도 저렇게 돼 있었던 거죠. 아까 12년부터 생산됐는데 아직도 대량 생산 오케이를 못 받았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 그게 현재 29년으로 돼 있죠. 그거는 뭐 향후 4, 5년 후의 일이니까 그때 운명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냐? 이때까지도 문제가 많아서 3년이 연기됐는데 앞으로 완벽하게 진행이 돼야지, 완전히 환골탈태 제곱의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게 위험성이 뭐냐? 이게 세계가 겹치는 부분에서 개발도 하고 있고 실험도 하고 있고 생산도 막 하고 있는데, 후속 과정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에 부분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것들은 사실은 기다렸다가 돼야 되는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생산된 기체가 있다면 그걸 다시 다 바꿔야 돼요. F-35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기 생산분 200대가 전투 적합 판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예.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요. 앞에 거 다 고치려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깨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이제 F-35 사례를 언급해요. 그중에 한 사례를 언급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 2018년에도 그때 2조 원 들었다. 차근차근 했으면은 안 지출했을 부분을 이미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게 아니네? 하고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만들어 놓은 거를 후속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를 바꾸고. 그러다가 비용이 너무 커지면 그냥 안고 가는 거죠, 이제. 그게 현재 F-35의 문제예요. 그게 뭐 블락4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일스톤이 C가 대량 생산 OK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국들은 더 신형의 기체를 계속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F-35도 디자인 컨셉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개발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아닌 거죠, 그러더니.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다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감사원 보고서로서는 이례적이다. 딱 시킨 일만 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거라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네. 자, 또 하나는 이제 보잉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정비 유지 항목이 적절히 전달되지 않아서 빠꾸를 먹었다. 즉, 이 비행기를 유지를 하려면 일단 5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일단 시험 비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 못 하고 있지만 그 안전 문제로. 그러면 부품이 뭐가 들어가고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목록이 정해져 와야 되는데 이 목록이 안 온다. 원하는 데서 3분의 1밖에 안 온다. 이러고 계속
미적 거리면은 뭐 조금 고치는 게 있어서 죽게 뒤에 비행기는 잘 개발되고 있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는 근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업계가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럼 업계가 고쳐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컨트롤을 업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되게 결국에는 유지와 수리를 제조자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게 돼. 큰 빨대를 꽂는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향후 기체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듈화, 오픈 아키텍처를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F-35에 빨대 여러 개 꽂혀 있잖아요. 그런데 어줍잖은 훈련기가 T-7이 시대도 바뀌었는데 F-35가 하던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보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의 켄달, 프랭크 켄달을 위시한 지금 지도부가 갖는 생각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랑 상당히 비슷할 거예요. 프랭크 켄달이 실무적으로 총책임을 지고 있죠. 그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보세요. 그리고 감사원 보고서가 구려 그렇게 안 적어도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하냐를 설명하면서 2022년 4월 F-35에 대해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키드 마틴에 엄청나게 엮이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굳이. 예. 이 보고서가 어떤 목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예. 자, 또 하나는 그러면 보잉은 개발은 열심히 하고 있나? 여러 가지 의견 부질치가 있는데 미 공군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데 개발도 늦게 하면서 뭐 이것은 이걸 갖다 붙이고 저것은 저걸 갖다 붙이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거죠. 애들 떼쓰는 거 비슷하게. 근데 개발은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보면 보잉이 제시한 만큼 시험 비행이 안 이루어졌다. 42%만 이루어졌다. 언제부터?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험 개발을 해야 되는 비행 시험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42%만 돼 있다. 이것도 상당히 부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개발이 늦어져서 빨리 좀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시험 비행도 자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여기서 많은 이제 의혹이 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설계들이 계속 바뀌면서 운용 유지에 필요한 정비 리스트나 부품 리스트를 제출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깔려 있어요 밑에 종합적으로 보면. 자, 날씨 정비 등의 이유로 이랬는데 처음에 시제기가 2대 만들어졌고 좀 그걸로 비행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뒤에 이제 군에 납품할 5대의 시험기는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예. 그런데 그 2대의 시제기 중에서 한 대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대는 뭘로 쓰느냐? 그 부품 공급용이 하늘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2대 중에 한 대는 못 하니까. 42%, 50%보다 좀 안 되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그 미군의 차세대 중형 수송기, 죄송합니다, 헬기, 그거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잉도 관여됐었잖아요. 그 뭐지? 동축 반전 로트에 푸시 로트에 있는 거. 그런데 다른 게 됐죠. 예, 틸트 로트가 됐죠. 그때 보잉이 했던 걸 보면 나와 있어요. 그 2대 시제기 만들어서 한 대 추락했고, 시제기를 군에 제출해서 군이 시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제출 기간도 1년인가 늦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경쟁 기체보다 실험할 수 있는 기간이 절반밖에 안 됐어요. 횟수도 그랬고. 이게 어려운 거죠. 똑같은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보잉이 전체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나태해졌다.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 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런데 트럼프 때 이것을 왜 선정해 줬느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이 감사원 보고서의 한 부분이 황당해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개발도 다 안 끝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많은 모순들이 서로 이제 의견 불일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잉이 24년 초를 목표로 해서 비행기 제작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아직 계약도 아직 안 했는데 사겠다고 약속도 안 해줬는데 이거는 공군에 대해서 보잉이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커요. 너희들 내 거 안 사주면 어떡할 거야? 지금 훈련기도 없이 언제까지 갈 건데
이거거든요. 예. 물론 이것은 지금 고정 가격으로 돼 있어요. 고정 가격으로. 고정 가격으로 돼 있어서 지금 본격적인 생산도 안 됐는데 작년 22년 9월 기준으로 벌써 한 1조 4천억 원 정도가 손해가 났어요.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즉 이대로 계속 생산하면 손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미군 쪽에서는 생산이 늦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은퇴했을 훈련기들을 고쳐 쓰고 있어요. 그게 이미 또한 1조 정도가 들어갔어요. 예. 자, 이것은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했지만 결국에 밀리게 되면 모든 계약이라는 게 예지가 있잖아요. 특수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쳐주게 돼 있어요. 그걸 노리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우리 갑자기 발을 빼면은 이런 억지를 쓰고 있다. 대마 불사 작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산해 놓고 아니 오케이 되면 그걸 납품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업계 생각을 로키드 마틴도 그렇고 로키드 마틴도 그랬잖아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업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전투기 없이 살 거야? 그 하늘에 전력을 비웠다는 걸 공군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거야? 훈련기도 똑같은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쌍둥이에요, 지금. F-35하고 T-7A가. 자. 그래서 보잉의 작전은, 이거 뭐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자, 생산이 늦어져도 품질을 못 받쳐도 더 초조해지는 것은 결국 미군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군이 해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도 다 회수하고 다 더 사게 될 거다. 결국 우리는 이익을 남기게 될 거다. 예. 그것을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F-35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보잉이 얘는 왜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할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근데 지금은 다르죠. 좀 T-7A 예전에 활용됐던 데이터입니다만은 이미 그 낌새는 차렸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ATT 프로그램 아까 지금 훈련기는 APT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훈련을 할 때 전술 훈련을 할 때 가상 적기를 따로 구매하는 사업이었었어요. 그 이름이 달랐어요. 근데 그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게 이제 ATT 프로그램이고 Advanced Tactical Trainer 프로그램이고 2021년 10월 12일에 이제 업체들한테 던진 거예요. 우리 이런 요구 조건이니까 너희들 내봐라라고. 당연히 로키드 마틴 얘기 냈겠죠. 그때 이미 알았던 거죠. 근데 타이밍 문제였죠. 여론 싸움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 설득해야 되니까 그걸 빌드업 해온 거죠. 미 공군은. 이제 그 강도가 세지는 거죠. 비난에 대한 강도가. F-35도 그렇고 T-7A도 그렇고. 그래서 이 숫자를 ATT 사업의 숫자를 지금 한 400대까지 늘려놓은 거예요. 네. 즉 이 말은 T-7A 보잉이 자꾸 그렇게 나오면은 여러 가지 근거는 지금 다 모아놨어요. 공격의 시점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확 줄이면 돼요. 그래서 죽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줄이는 거지. 그리고 이걸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움직임이 세진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것이고요. 이 이제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보면은 공군 장관한테 권고 사항을 했는데 개발 계획과 관련된 리스크 분석에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을 포함시킬까? 그게 뭐냐? 지금 동시 개발에 대한 문제, 생산 업체 관리. 이거는 F-35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생산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뭘 믿고.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게 문제가 되면은 계약 전에 생산 물량을 어떻게 구입 승인을 해줄 거냐. 그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거 기체는 안 돼. 너희가 결정해서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책임져. 그런 조건도 설정을 해놔라. 자, 오늘은 미국의 감사원 보고서 훈련기 T-7A 보잉에 그게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